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신토익 스파르타 천재, 이제 RC 강의를 맡게 된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신토익 천재를 갖다가 다룰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1회 문제를 다 풀었을 것 같고요. 그 1회에서 RC 부분을 앞으로 총 4강에 걸쳐 파트 5, 파트 6, 파트 7 이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특히 파트 7은 단일 지문, 연계 지문 이렇게 해서 총 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강, 우리 파트 5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5 좋아하세요? 그죠? 일단 좋아한다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파트 5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익숙해지셔야 될 파트입니다. 왜냐면 이제 신토익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RC 문제를 푸는 시간이 더 부족하게 됐어요. 왜냐면 독해가 늘어났으니까요. 근데 독해는 아무리 빨리 풀어도 일단 지문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단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파트 5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금방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문제집 풀고 인강 듣고 문제집 풀고 인강 듣고 성실하게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파트 5 실력이 진짜 눈에 띄게 늘어났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모두 준비되셨죠? 그럼 저희가 이제 파트 5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파트 5가 총 몇 문제죠? 그렇죠. 30문제죠. 근데 그 30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좀 자주 나오는 문제라 뭔가 전달해드릴 팁이 있는 그런 것들만 뽑아 딱 15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맘 같아서는 다 다뤄드리고 싶지만 또 이제 인강의 시간이 제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중요한 15문제만 뽑았으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먼저 뽑아온 문제는요. 10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추셨을 수도 있고 틀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맞췄다고 그냥 막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맞춘 문제도요.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운 좋게 맞췄는지 정확하게 알고 맞췄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맞춘 문제든 안 맞춘 문제든 다시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외울 부분은 이제 확실히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은 104번부터 파트 5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제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5는요.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냥 맨 앞부터 보는 게 아니라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고 보기가 비슷하게 생기면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는 문법 문제이고요. 보기가 좀 다르게 생겼다면 뭐 외워 있거나 이미 토익에 자주 나오는 구문을 아니면 자주 나오는 유형, 뭐 빈출 또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 약간의 해석을 하고 푸는 어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딱 보기를 보셨는데 조금씩 모양이 다 다르죠? 일단 품사는 다 똑같이 전치사인데 그걸 갖다가 약간의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 실전 인강을 듣는 분들 중에 물론 문법이 이제 차곡차곡 잘 뭔가 잡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일단 급해서 실전 먼저 풀자라고 해서 약간 기초는 없지만 그 단시간에 점수가 필요해서 일단은 이 실전 인강을 듣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빠르게 일단 실전 내용을 언급도 하지만 기초적인 문법도 하나씩 꼭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요. 일단 가기 전에 제가 앞으로 이제는 5회에 걸쳐서 그 실전 문제를 푸는 동안 자꾸 말하는 것들이 있어 그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셨는데 문장이 나름 길죠? 3줄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문장이 긴가 봤더니 저희가 모든 문장은요. 정말 중요한 주어, 동사가 나오는 주절에다가 약간 부가적으로 나무라고 치면 약간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붙는 근데 나뭇가지 잘라준다고 나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없애줘도 될 듯한 약간 수식어구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갖다가 4가지라고 해서 크게 4부분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때 나오는 게 제가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차례대로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장에 이제 수식어구 역할로 많이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첫 번째가 부가적으로 들어간다. ly 부사가지. 그래서 요것도 그냥 부가적으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 오늘 문제로 나왔는데요. 바로 제가 앞자만 따서 전명구라고 많이 부르는데 전치사 다음엔 항상 명사가 오거든요. 그리고 해석은 뒤에서부터 하는 건데 토익의 전명구 문제, 전치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처럼요. 자, 빈칸부터 shareholders까지가 전명구라 이제 적절한 전치사를 이제 고르는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까지가 투동목, 투부정사가지라고 해서 뒤에서부터 뭐를 하기 위해서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인 절에다가 또 다른 절을 갖다 붙인다. 접속사절가지라고 해서 조금 이제 덩어리가 큰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 외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전명구였는데요. 전 명구는 물론 해석을 해보셔야겠죠. 그럼 shareholders가 주주인데요. 주주들을 만 annual meeting까지 나와서 연례 회의라고 나왔으니 정답은 해석상 가장 괜찮은 정답은 B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for이 무슨 뜻이죠? 그죠? 위해서란 뜻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주들을 위한 연례 회의. 정답은 B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나중에 진짜 시험장 가서 어렵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기를 봤을 때 약간 해석이 헷갈린다.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약간 for 쪽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배짱도 좀 있으셔야 돼요. for이 토익에서 굉장히 답으로 잘 나옵니다. 웬만하면 for이 거의 답이 될 정도로. 그래서 for은 여러 가지 의역이 돼서 뭘 위해서, 향해서, 때문에 웬만큼 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에서 전체 전치사 중에 가장 토익에서 답으로 많이 나온 걸 통계별로 한다면 당연히 for일 거예요, 여러분들. for 굉장히 답으로 잘 되고요. 나중에 또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with도 굉장히 답으로 많이 됩니다. with도 약간 의역이 돼요. 누구와 함께, 뭐를 가지고, 어떤 사건과 동시에 막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빈출도로 따져보면 for가 with가 토익에서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머지는 여기서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다 어디 안쪽으로, 뭐 어디로, 누구로부터 뭔가 장소 이동의 느낌이 있는 장소 이동 전치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B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전명구 가지락 주절은 어떻게 됐는지 보죠. 주절은 여기서부터 이 회사의 연례 회의까지가 주어고요. 동사는 will build. will build는 토익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거니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수동태로 개최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전명구 이렇게 가지로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분해를 해보자면 주어, 동사, 전명구, 전명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된 거다라는 의식이고요. will be held, 개최될 것이다. 행사랑 너무 많이 쓰인다. will be held, will be held. 완벽하게 외워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한 팁과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일단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보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때는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빈칸 앞뒤만 빨리 보고 푸는 문법 문제인데요. 자, 빈칸 앞에 어디서 멈추시면 되냐면 there에서 빨리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re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그들의 란 뜻인데 이게 의로 끝나는 게 바로 소유격이잖아요. 근데 좀 알아놓으세요. 원래 소유격 뒤에는 그들의 어쩌고 딱 떨어지는 명사가 와야 돼서 소명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들의 음식 뭐까지 해서 딱 명사로 떨어져야 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까지가 명사예요. 자, 그리고 뒤에는 when이 또 나중에 배울 접속사절이라 접속사절까지 to 전명구까지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그럼 이 중에 meal이라는 명사랑 또 다른 명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복합 명사인데 자, 그럼 이 중에 명사를 찾아볼게요. 자, 명사를 또 제가 찾으라고 하면 무조건 ing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던데 ing로 끝나는 명사도 물론 있긴 했어요. 뭐 training이라든지 뭐 meeting이라든지 이런 거는 명사가 있지만 그렇게 이제 아무 단어에다가 붙인다고 명사가 될 정도로 자주 이렇게 쓰이는 그런 명사의 의미는 아닙니다. 쓰지 마시고요. 원래 끝이 on스로 끝난 게 주로 명사죠. 뭐 importance, convenience 이렇게 on스로 끝난 게 명사이고요. 그 뒤에 복수 형태로 s까지 붙은 정답은 B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실 문법 문제로만 보기엔 아쉬워요. 약간 토익에 자주 나오는 복합 명사, 어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meal preferences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아무거나 잘 먹는 편이긴 한데 이제 실제로 이제 외국 나가서 보니까 뭐 종교상의 이유 때문에 뭐 소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또는 이제 동물을 사랑해서 나는 이제는 고기는 안 먹을 거다 아니면 나는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주의자다 이게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뭔가 이제 파티 같은 게 열리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뭐 연회를 할 때 그때 항상 그 참가자분들한테 미리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당신의 음식 선호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그때 나오는 게 바로 meal preferences입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 고기를 못 먹는다면 저는 vegetarian이에요.
채식주의 회사예요. 이렇게 체크를 한다면 여러분의 음식은 이렇게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외국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their meal preferences라고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동사 indicate랑 같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당신의 음식 선호들을 명시를 해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108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도 보셨는데 보기가 어때요, 여러분들? 자, 보기가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비슷했고 이 문제도 비슷하고 이런 거는 문법 문제라서 제가 굳이 이 네 줄까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해석을 다 하시는군요. 독해 가서 하셔야 돼요. 약간 시간을 좀 아껴 놓으셨다가 빨리빨리 이거는 파트 5를 풀고 해석을 일일이 정독하는 건 독해고 파트 5는 일단 빠르게 좀 푸셔야 되는데요. 보기가 비슷해서 빈칸 앞뒤만 빨리 봐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법 문제입니다. 자, 그럼 빈칸 앞을 보셨는데 어가 나왔어요. 어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 알죠? 그렇다고 명사 막 정답은 D 이러시면 틀리고요. 뒤까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를 봤는데 뒤에 only라는 이제는 부사 가지는 따로 나오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만큼까지가 명사입니다. 하나의 시간까지 해서 a time, 명사까지 나와 있고요. 그럼 이 자리는 누구냐? 자, 명사 앞에 물론 가끔 또 명사가 나와서 복합 명사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대부분 명사 앞자리가 비어 나오면 누구를 쓰셔야 되냐? 이걸 빨리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앞에 빈칸이 나오면요.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라는 아이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문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시험장 가서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앞자마자서 그냥 외워버리도록 하죠. 혁명.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혁명까지 나와서 혁명이 일어났다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라는 아이거든요. 네, 형용사는 우리나라말로 약간 니은으로 끝나서 어떠한 명사 이렇게 해주는 아이인데요. 형용사의 어미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자리도 형용사가 맞기는 해서 어떠한 시간을 쓸 건데 누가 형용사인지 모르면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형용사 어미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형용사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형용사랑 동사에서 분리돼서 나온 분사 형용사랑. 네, 일단 일반 형용사는요. if, 보, are, ant, us, ik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또 저희 수업은 이게 통계치에 이제 근반한 이제 과학적인 수업이라 이제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여러분들 형용사 이제는 그 꼬리 어미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뭐 expensive, impossible, international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 외워주시고요. ifable, are, ant, us, ik 그 다음에 분사 형용사는요. 이렇게 PP 형용사라고 해서 ed로 끝나서 뭐가 된, ing로 끝나서 뭐를 하는 이렇게 또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뭐 또 맞는 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정답은 누구냐면 여기 있죠. ed 형용사 모양인 정답은 C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때 limited는 뭐 한정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정된 어쩌고 된으로 끝난 ed 형용사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For limited time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정된, 제한된 시간 동안 이렇게 쓰이고요. 이럴 때도 쓰이고 뭐 나중에 할인 행사할 때도 limited time 엄청 쓰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좀 만들어 볼까요? 시간이랑 또 올 수 있는 게 다시 일정이 잡혀되어진 시간 뭐 이런 걸 때 rescheduled time 이런 거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써보자면 연장된 시간 할 때는 extended, 뭐 deadline이라든지 extended, 그다음에 extended class라고 해서 연장된도 엄청 많이 쓰이는 단어이니까 저희가 시간이랑 많이 이제 꾸며주는 형용사 limited, extended 이런 ed 형용사는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익을 하시려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문제 스타일이에요. 딱 보자마자 어떻게 이제는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물론 보기 모양은 지금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건 특별한 문제거든요. 모양을 보셔야 돼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맨 앞 빈칸 쉼표. 이 문제 이름이 그냥 맨 앞 빈칸 쉼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맨 앞 빈칸 쉼표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쉼표의 쓰임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쉼표가 나오면요. 앞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수식어구의 가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뒤에가 주어, the opening, 그 다음에 또 전명구 묻고 will be postponed, 이게 동사, 그 다음에 또 전명구 묻고 이렇게 뒤에 주절이 나오고 앞에는 수식어구 가지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아마추어처럼 해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여러분 네 가지 기억나시죠?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답으로 들어갈지 모양을 보고 먼저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셨더니 빈칸 뒤에 complex regulations까지 해서 지금 복잡한 규정이라고 명사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럼 명사랑 함께 가지로 묶을 것들은 이 네 가지 중에 바로 전명구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나머지 ly, 전명구, 투부정사, 접속사절 중에 전치사라는 품사를 찾아 쓰셔야 돼요. 자, 그럼 보기 중에 전치사가 아닌 건 지워버리셔야 되는데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보기를 볼 때는 끝을 좀 봐보셔야 돼, 꼬리를. 자, to나 of로 끝난 거는요. 이미 to, of가 전치사기 때문에 전명구가 되고 그 앞에 뭐가 다른 게 붙은 구전치사입니다. 그래서 A, B는 일단 문법적으로는 통과했어요. 그런데 C랑 D는요. 아무리 해석이 괜찮아도 답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C랑 D는 ly로 끝나진 않았지만 부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however를 올리면 however, 쉼표, 그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와야 되고요. therefore도 그래서 한 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품사가 부사라. 우리는 전치사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CD는 제일 먼저 지워버리시고. 자, 그러면 전치사는 이 중에 A, B로 남겨놓으시고요. 그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A의 뜻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A의 뜻을 알려드리는 동시에 어차피 to로 끝나는 구전치사가 많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원래 to로 끝나는 것들을 제가 여기다 정리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신다면 잠깐 스탑하고 모르시는 것들을 외우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여기서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ccording to, 그래서 뭐에 따르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규정에 따르면 이란 거까지는 나쁘진 않거든요. 네, 해석을 해보면 규정에 따르면 지금 복잡한 규정에 따르면 오프닝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건 좀 그래요, 여러분들.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어떤 일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낫지 규정에 따르면 지연이 될 거다. 지연이 되는 것이 뭐 규정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건 조금 어색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해석상 according to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오답이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according to 뿐만 아니라 이런 to로 끝나는 전치사들도 좀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B번의 because of는 무슨 뜻이죠? 제가 또 of로 끝나는 전치사를 또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란 뜻인데 지금 complex regulation, 그냥 regulation도 아니고 complex라고 해서 되게 복잡한 규정 때문에 그거를 다 만족시키려고 지금 local factory의 오프닝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때는 because of를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셔서 정답은 B 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of로 끝나는 전치사가 because of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regardless of라든지 instead of, on behalf of 라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 구전치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몰랐던 구전치사가 있다면 지금 스탑해놓고 암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셨고요. 이런 문제를 갖다 저희가 특히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금 요 네 가지 중에서 특히 전치사랑 접속사랑 이렇게 라이벌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접전 문제라고 그래요. 접전 문제. 그래서 이 접전 문제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113번 볼 건데 어머. 113번도 조금 전에 풀었던 모양과 되게 흡사한 거 보이시죠? 맨 앞 빈칸 쉼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는 명령문을 send 보내주세요. it 그것을까지 나와 있고 전명구 나와 있고 앞에도 또 가지자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 우리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가지일까 어떤 수식어일까 봤는데 보죠. 아까는 달라요. 아까는 complex regulations 하고 딱 명사만 나왔는데 지금은 you have finished your travel expense report까지 나와서 주어 동사 목적어 긴 문장 절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전명구가 아니겠죠? 접속사 절을 답으로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뒤에 나왔으니 오늘은 접속사가 답이죠. 그럼 빈칸에다가 제가 접속사라고 쓰고요. 보기 중에 접속사를 먼저 고르셔야 되는데 만약에 난 접속사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답이 아닌 전명구 먼저 소거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전명구를 지우면 될까 보셨는데요. 자, A랑 B 둘 다 to로 끝난 거 보이시죠?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to로 끝나는 구전치사 다 있던 내용인데 so in addition to 명사 나오는 전명구고요. in regard to 명사 역시 명사 쓰는 전명구아입니다. 뜻은 이 아이는 어디에 추가하여, add하여란 뜻이고요. 얘는 어디에 관하여 about이랑 regarding이랑 동의어인 전치사입니다. 근데 아무튼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여기는 전명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워버리시고 C랑 D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저 중에 누가 답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D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as well as는 일반 접속사절은 아니에요.
접속하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뒤에 절까지는 잘 못 옵니다. 주로 명사와 명사를 잇는다든지 형용사와 형용사를 이어서 이 명사뿐만 아니라 이 명사도 이 명사와 이 명사 거의 그냥 and 수준의 일단은 그 접속사인데요. 이 절은 못 와서 여러분들 탈락이고요. 정답은 D. as soon as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좀 as soon as possible 이 단어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뒤에서부터 주어 동사 하자마자 곧장이라는 접속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의 또 travel expense report는 뭐죠, 여러분들? 여행이 아니라 출장 경비 보고서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얼마를 총 썼다. 그 환급 받을 때 뭔가 작성을 하는 회사에 그때 쓰는 이제 출장 경비 보고서인데 당신이 출장 경비 보고서를 자 끝내자마자 제발 보내주세요. 어카운팅은 또 뭐죠? 회계부서죠, 회계. 그래서 회계사무실로. 그러면 돈 정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때 쓰는 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접속사절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한 회 한 회 거듭할 때마다 총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첫 1회에서 정리를 해드릴 시간 접속사절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싹 빼놓고 다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when절이 뭐뭐 할 때고요. 그 when절이랑 비슷한 게 바로 오늘 답으로 나왔던 as soon as절. 항상 해석은 뒤에서부터입니다. 주어 동사 하자마자 라는 뜻이고요. 이거 말고도 뭐 whenever절, while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표시하세요. before, after, until 이런 아이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절도 되는 아이예요. 네, 여기선 제가 접속사절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뜻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전 문제 이제는 또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 1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번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네, 일단 문법 문제라는 건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보기가 역시 앞에 단어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저 앞에 toy dealers 이렇게 안 읽으셔도 됩니다. 빈칸 앞뒤만 빨리 읽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빈칸 앞에 누가 나왔냐면 뜻을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ly로 끝난 거 보이시죠? ly는 아까 제가 부사 가지라고 그냥 부가적으로 들어간 수식어구 때문에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봤는데 비동사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또 빈칸 뒤에는 for부터 전면구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 옆에 수식어구는 보지 마시고 비동사 뒤에 누가 나오는지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정답은 누굴까요? 정답은 그죠? 1초 만에 정답은 빨리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정리해드리죠. 여러분 일단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걸 저희가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저희가 오늘 1회 풀면서 형용사를 완벽하게 정리를 할 건데 형용사가 이제는 답으로 나오는 자리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한정용법이라고 해서 명사 앞자리, 그 자리에 앞자만 따서 형명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고요. 모한 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서술적인 용법이라고 해서 명사를 일단 먼저 쓰고 비동사 am, are, is, was, were are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걸 쓰고 그 뒤에 형용사를 또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해석은 명사는 이다, 형용사다인데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진짜 많이 답으로 잘 나와서 앞자만 따서 B형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자마자 형용사 자리입니다. 근데 물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만 오는 건 아닌데요. 한 70~80%는 형용사가 온다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 뭐는 형용사다라는 말을 쓸 건데 형용사의 어미 아까 외웠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죠? if, 불, are, aren't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ed나 ing로 끝나는 것도 분사 형용사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나왔으면 우리가 답으로 썼으면 되는데 ed, 과거 분사 형용사, ing, 현재 분사 형용사가 다 동시에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사실 자주 나오는 ed랑 ing 형용사를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나 만약에 암기가 힘들다면요. 대부분은 ed로 끝나는 형용사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하지만 ing 형용사도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요 단어에서는요. 아쉽게도 이 ing, 현재 분사 형용사는 존재하지가 않는 단어고요. ed만 존재합니다. 정답은 C 쓰시면 되겠고요. 저 단어 빨리 외울게요. complicated 라고 해서 이거는 복잡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 procedure, 절차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전명구고요. are complicated라고 해서 되게 복잡합니다 라고 쓰인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complicated는 있다,
complicating은 잘 안 쓰이고 그래서 그렇게 ed 형용사를 또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complicated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번도 보기가 역시 비슷해서 굉장히 1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아까 문제랑 완전 똑같아요. 빈칸만 다르게 뚫어낸 건데 빈칸 앞을 보죠. 또 누구 나왔어요, 여러분들? 비동사 나온 거죠? 그럼 아까 제가 토익에서는 비동사 뒤에 누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B형. 형용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내 혈액형은 B형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형용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빈칸 뒤를 보셔야죠. 빈칸 뒤. 항상 빈칸 앞뒤를 동시에 보시는데 지금은 빈칸 뒤를 보셨더니 자 보세요. accessible. 불로 끝난 벌써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미 외웠던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 B형을 다 썼는데 그 사이에 빈칸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는 바로 누구 자리냐면 완벽하게 뭐는 이다, 접근이 가능하다 왔는데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간 수식어구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구를 들어갈 때 바로 나오는 아이가 제일 짧은 가지. ly 부사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살짝씩 제가 항상 ly는 가주로 묶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ly 부사에 대해 성격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ly 부사는요, 이름부터가 부사잖아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 꾸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한정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품사 앞에 다 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품사 앞엔 잘 못 와요. 누구 앞엔 잘 못 오죠? 아, 명사 앞엔 잘 못 오죠. 왜냐면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건 누구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죠? 형명. 아까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라 그 명사 앞에만 주로 형용사가 오고요.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들을 다 꾸며주는 게 부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사가 꾸며줄 때 이미 뭔가 완벽한 거 사이를 약간 삐집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B형 완벽하게 왔는데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명은 ly 부사가지를 그냥 ly 꼽사리 부사가지, 꼽사리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뭔가 완벽한 사이를 삐집고 들어간다 해서도 지금 B형 사이를 삐집고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하자면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준 거다라고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B형 자리를 뚫고 들어왔지만요. 나중에 보면 뭐 주어 동사 사이라든지 비동사 보어 사이라든지 조동사랑 원형 사이라든지 이런 사이를 다 ly가 삐집고 들어가서 무언가 동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꾸며줍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A, rightly는 뜻 뭐예요? rightly. 그죠? 뭐 준비하여 막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시던데 일단 많이 쓰이는 뜻은 쉽게란 뜻입니다.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쉽게. 그래서 지금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이렇게 꾸며준 거니까 저희 ly 꼽사리 부사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17번을 볼 건데요. 자, 보기를 보니까 또 비슷해요. 오늘 1회라서 제가 빨리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를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자, 그럼 이때 누구를 써야 되냐 하시는데 일단 이때 B를 쓰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법으로만 봐서 as가 전치사 아니야? 전명구. 여기도 전명구. 명사 쓰면 되지. 정답은 B 해서 되게 많이 틀려요. 근데 as가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as는 접속사로도 쓰이는 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as 다음에 이제 션을 쓰는 게 막 해석이 약간 문법적으로는 전명구 나쁘지 않은데 해석이 이상해요.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정답 1초 만에 C를 써야 되는데요.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가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과거분사 구문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제가 앞자리에 써드린 아이들이 품사가 원래는 접속사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뭐 이렇게 길게 나왔어야 되는데요. 그때 좀 축약이 돼서 주어가 생략되고 여기 동사 B였는데 그게 비동사가 있었는데 비잉이 되면 생략이 되고 그냥 여러분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PP만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첫 번째로 암기하셔야 될 게 as PP, 뭐뭐 되었듯이 라는 수거니까 무조건 잘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as noted 라고 나와서 언급되었듯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as indicated, 뭐 as scheduled, as expected, as discussed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s pp는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주무시기 전에 as pp, as pp, as pp라고 그냥 달달달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as pp뿐만 아니라 if pp 만약에 뭐가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영작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선택이 된다면을요. If I am selected 이렇게 써도 되지만 추격하고
if selected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if만 되는 건 아니고 if의 반대말은 unless pp. 만약에 뭐가 되지 않는다면 although pp. 뭐뭐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as pp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안 해봐도요. 지금은 rental 합의서에 이제 언급되었듯이 하고 뒤에 주절은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9번 문제도 빨리 풀어보도록 하죠. 119번에 보기를 보셨더니 보기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르죠. 그럼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토익에 자주 나오는 어휘 문제도 좀 정해져 있으니까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구조를 보면 앞에 if절이 나옵니다. 만약에 당신이 ideas가 있다면 for new project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new가요. 진짜 주어는 아니죠. 진짜 주어는 여기 생략이 되고 동사 목적어 이런 명령문이 진짜 주절이고 이때는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ith 생략된 후치 수식 뒤에서 꾸며준 나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you would like to 뭐 하길 원하는 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부터 문장이요. 사실 아이디어 자체를 꾸며주는 거라 요 단어 보고 당신이 뭐 하길 원하는 아이디어겠어요. 당신이 회사에 있는 뭐 간부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제안하길 원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때 제출해 주세요. 이제는 달마다 하는 회의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이때 아이디어를 제안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보기 보자마자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pose라고 좀 외워주시고요. propose는 결혼할 때만 하는 게 아니죠. 토익에서는 뭔가 회사 안에서 승진이 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할 때 그때 제안하다 할 때 propose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동의어로는 뭐 흔히 여러분이 말하는 suggest 이런 거 같이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동사 형태잖아요. 그럼 우리 명사 형태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안서는 영어로 뭐죠? proposal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 강세 잘 넣어서 propose, proposal이라고 해서 제안하다, 제안서 완벽하게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cquaint는 뭔가 숙지하다, 익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practice는 연습하다. 그다음에 employee는 고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 회사 단어긴 한데요. A번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도 또 보기가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빈칸 앞뒤만 봐야지 지금도 아직도 the office complex and ocean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빈칸 앞을 봤더니 빈칸 뒤를 봤더니 나왔는데 빈칸 앞에 막 has been이 뭐지? 막 이렇게 뭐 걱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누구만 보이면 되냐면요. be, 비동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가 물론 am, are, is, was, were 모양이 일단 일반적인 모양이지만 이렇게 덩어리가 길 때는 been, 뭐 being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비동사임은 변함이 없고요. 뒤에는 for부터 전명구 다 가지로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수식어구는 무시하시고 아까 했던 대로 B형 형용사를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뭐 형용사이다 라고 쓴 건데요. 이 중에 형용사가 누구죠? 아까부터 계속 형용사 어미만 오늘 하고 있었죠. 근데 뭐 또 기억나는 게 나는 ed 형용사밖에 없는데 ed가 없네? 이러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난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형용사가 어미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요. 첫 번째 할 이제는 스텝이 먼저 ly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ly는 이름이 부사입니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럼 ly 부사인데 ly 부사에서 ly를 빼면 그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 정답은 B 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쉽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많이 나오는데 형용사 어미가 기억이 안 난다면 ly 부사에서 ly를 빼자라고 알아놓으시고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되게 좁기는 하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 ly가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기에 그럴 때를 위해서 아예 모양도 외우죠. ant로 끝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형용사죠. 뭐 important, instant 이런 것도 형용사고요. vacant도 엄청 나오는 ant 형용사인데요. 일단 뜻까지 외우죠, 여러분들. vacant라고 해서 빈, 공석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 office complex 사무실 단지가 여기 있는 사무실 단지가 비어왔습니다. 라고 해서 be vacant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C가 형용사 아니냐고 막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unC로 끝나면 물론 I, Y로만 끝나면 형용사 좀 있어요. easy, busy 이런 거. 근데 unC로 끝나면 거의 다 명사입니다. vacancy. 그래서 요거는 공석이라는 명사인데 그 비동사 뒤에 그 명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답으로. 정답은
be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B형을 이제는 일방적으로 좀 많이 쓰라고는 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제 말 안 들으시고 BING가 답 아닐까요? D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BING가 나오면요. BING는 물론 이때는 BING까지 붙이게 나오면 진행형이라고 해서요. 그냥 뭐뭐 하는 중이다로 더 많이 해석이 되고 그러려면 뒤에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을 때는요. 그냥 B형, 형용사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기억을 좀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 123번 가보도록 하죠. 123번은 또 이제는 오늘 문법, 어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휘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어휘 문제는 또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manufacturing process는요. 그 다음에 요 회사에 의한 여기까지네 회사 이름이. 이제 그 과정은요. monitored. 이 단어 보자마자 아셨어야겠네요. 여러분들. monitored이 원래 모니터하다. 감시하다 라는 뜻인데 앞에 있는 저 과정은 이제 보니까 우리의 이 팀에 의해서 면밀하게 감시가 됩니다. 밀접하게 감시가 됩니다. 라고 해서 monitor 이란 단어랑 원래 자주 쓰이는 부사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씩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눈에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덩어리채로 외울 건데 정답은 C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발음 먼저 할게요. closely monitored 이라고 해서 덩어리채 앞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자, close는 가까이인데요. closely는 면밀하게 밀접하게란 뜻이라서 뭔가 이 두 대상이요. 이 대상이 이 대상을 뭐 감시하거나 뭐 검사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면밀하게 밀접하게 외워주시고요. 나머지도 오답 정리하죠. 일단 approximately는요. 대략이란 뜻인데 뒤에 주로 숫자가 와야 돼요. 대략 60%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nearly도 거의란 뜻인데 뒤에 주로 숫자가 옵니다. 거의 90%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oubtfully는 의심에 가득하게, 막 의심쩍게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좀 어색하죠. 그래서 closely monitored 암기해 주세요. 자, 그다음 127번 또 보도록 하죠. 127번도 보기 다른 거 보이시죠? 근데 이 문제를 또 시험장 가서 모른다고 막 5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시간은 저희가 독해에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되고요. 이건 딱 봐서 아는 사람은 맞췄고 모르는 사람은 틀린 문제예요. 네, 보자마자 아셨어야 되는데 일단 힌트에다 표시해 드릴게요. questions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questions가 질문사항이란 뜻인데요. 질문사항 있고 뒤에는 원래 뭐에 관한 질문사항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딱 보자마자 앞에 job candidates라고 해서 후보자들인데 그 후보자들이 일단 뒤에 보니까 working hours 근무 시간이나 아니면 benefit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직원으로 뽑혔을 때 받게 되는 혜택에 관한 질문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래 이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questions about 쓰는 게 제일 좋죠. about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없죠. about은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나왔고 about의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정답을 보자마자 C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C를 처음 봤다. 그럼 빨리 외우세요. 원래 pertaining to까지가 일단은 수거로요. 거의 전형구, 뭐에 관해서 란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인 아입니다. 그래서 동의어는요. 적어드리자면 about으로 외우시거나요. 아니면 또 regarding, 뭐에 관해서 regarding 또 그 다음에 concerning 이런 식으로 뭐에 관해서란 뜻인데 이런 단어랑 다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에 관한 질문 정답 1초 만에 C 하셨어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마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pertaining to는 달달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면 granted? A 먼저 외울까요? 일단 grant로 갑시다. grant는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요. 동사로 쓰면 give, 주다랑 똑같은 말이 있고요. 명사로 쓰이면 보조금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다, 보조금 외우시고 여기서는 granted로 나오니까 뭐 주어진 이런 느낌이 같은데 여기서는 해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pertaining to, about의 동의어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12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번은 보기가 좀 지금 다르긴 하지만 문법 문제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배워본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관계대명사 문제 푸는 방법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게 관계대명사 문제인데 제가 관계대명사이거나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에 이렇게 네모격세를 많이 칠 거거든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이제 단어를 좀 꾸며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요, 뭔가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서 뭐 길던 짧던 다 앞에서 꾸며주죠. 어쩌고 한 명사 이렇게요. 근데 영어는요, 한두 단어는 형용사 써서 앞에서 꾸며주지만 좀 긴 문장은요, 뒤에 관계대명사를 쓰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customers,
고객들을 지금부터 꾸며주게 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다 이제는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해석이라기보다는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역시 문법 문제는 빈칸 앞뒤만 빨리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토익에 많이 나오는 관계대명사는요. 이렇게 배우세요. 관계대명사 주소, 주격 관계대명사랑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아쉽게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주로 생략이 되기 때문에 잘 시험 문제로 안 나와요. 그래서 주격 아니면 소유격이다 라고 배우시고요.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명사를 꾸며줄 건데 사람 꾸며주려면 who, 사물 꾸며주려면 which 둘 다 꾸며줄 수 있는 게 대시입니다.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절 내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동사부터 와요. 그래서 who, which, that 동사라고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who's를 씁니다. 사물이어도 who's를 써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일단은 소유격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소유격이 빠진 곧장 소명, 명사가 곧장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판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여기 자리를 지금 뚫어놓은 거기 때문에 who, which, that 중에 하나인가, whose 중에 하나인가 뒤를 보셔야 돼서 뒤가 동사냐, 명사냐 그걸 파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빨리 뒤를 보셨더니 air conditioning system 이라고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은 소유격이 빠진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정답은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소유격 빠진 명사가 나오면 who's를 쓰시고요. B랑 C는 뒤에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동사가 나왔어야겠죠. 그래서 who, which, that 동사 whose 명사 이렇게 완벽하게 외워놓으시는 게 나중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또 해석이 있어요.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아이가 앞에 나오는 명사의 뒤에 명사 의란 뜻이 있어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our technician은 뭐 바쁜 여름을 보내는데요.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응답하는데 라고 쓴 거죠. 근데 그 고객들의 에어 컨디션 시스템이요. failed, 실패를 했었을 때 왜냐하면 많이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고객들의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즈가 이런 식으로 의란 단어 하나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셨고 일단 또 12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은 이제 또다시 어휘 문제로 돌아왔어요. 보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일방적으로 다 해석을 해봐야겠지만 이때는 토익은 이렇게 원래 해석을 다 이렇게 하면 그거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었죠. 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힌트는요. to랑 ing예요. 보자마자 이 구조를 아셨어야 되는데 to 다음에 이게 전치사 to랑 ing를 쓴 건데 to ing가 오는 그 구문하고 자주 쓰이는 단어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보자마자 정답은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요. commitment to ing까지 나와서 어디에 이제는 헌신을 한다. 뭐뭐에 노력을 한다. 라고 해서 지금은 좀 해석을 해봤더니 자, 앞에 있는 제임스 알버트라는 사람이요. 그 회사의 회장님인데 표현했습니다. 그가 full, 전적으로 노력을 할 거라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이익에 이제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라고 해서 그냥 commitment to ing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토익에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어디에 헌신하다, 노력하다. 동의어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dedication이 있고요. dedication to ing도 함께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요. assessment는 평가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할 때 쓰는 단어. 그리고 reference는 추천서나 아니면 참고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 selection은 선택이라 여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commitment to ing, dedication to ing. 확실히 좀 암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풀어보셨고 오늘 마지막 문제 130번 어휘 문제 풀고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130번도 보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누구를 쓸까 보셔야 되는데 앞에 있는 부서 매니저들은 need, 필요합니다. flexibility까지 나와서 flexibility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flexibility는 원래 융통성이란 뜻이죠. 유연성. 그래서 매니저들이 뭔가 일할 때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뭐 이제는 temporary workers, 임시 직원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뭔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요. 이때 더 많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이란 느낌으로 정답은 additional flexibility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ditional도 토익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또 하나인데요. 추가적인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추가적인 융통성이 필요하다 할 때도 쓰이고요. 뭐 추가 요금을 내세요 할 때도 additional fee, additional charge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답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fix는 고정된인데 이미 flexibility가 뭔가 유연함인데 그게 고정이 됐다니 말이 아예 안 되고요. 그 다음 B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multiple 는 뭐죠? 그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복합적인도 하긴 하는데 그 뜻이 없는 건 아닌데요. 토익에선 다수의로 나와서 일단 보기에 나오면요. 뒤에 복수 명사랑만 주로 많이 써야 돼요. multiple choices, multiple employees 막 이런 식으로 복수랑 써야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수 가사 명사 이런 거랑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ultiple 복수, 다수의 라는 뜻으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엔 C번에 hopeful, 희망의 찬도 약간 해석이 어색하죠. 저희가 오답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정답은 D, additional flexibility. 이런 식으로 오늘 어휘 문제의 정답은요. 그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 같이 나오는 단어를 한꺼번에 덩어리채로 외우신다면 나중에 독해 때도 빨라지실 거고 비슷한 어휘 문제 나올 때도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오늘은 첫날이라 문법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2회, 3회, 4회, 5회에 걸쳐 완벽하게 문법도 보고 어휘도 보고 속도를 늘리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헌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파트 6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